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어마무시한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포드의 풀사이즈 SUV인 포드 익스페디션 2021년형 모델입니다. 지금 저도 오늘 포드 익스페디션을 실물로 처음 봤고 운전도 처음 해보는데 정말로 일반적으로 제가 타던 모델들이랑은 또 완전히 어마무시하게 다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느낌을 안겨주는 차량이 이 익스페디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승 소감이라든지 차량을 타본 느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첫 느낌은 정말로 높이가 엄청납니다. 높이가 엄청 높아요. 얼마 전에 익스플로러 모델을 제가 또 시승했었는데 익스플로러도 정말로 크다고 느꼈는데 익스페디션은 와, 익스플로러보다도 더 높고 더 크고 정말 이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이 도로를 지배하는 느낌, 정말 이 차는 그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듭니다. 뭐 레인지로버보다도 더 높고요, 뭐 다른 여타 SUV랑 비할 게 안 됩니다. 크기 자체가 정말로 풀사이즈 SUV를 저도 처음 타보는데 와, 풀사이즈 SUV가 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매시브, 그런 느낌이 이 차의 가장 첫 번째 드는 그런 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5.3m가 넘고요, 전폭은 또 2.1m가 넘고 또 높이는 거의 2m에 가까운 정말로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시내 주행 위주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차량 가장 궁금한 건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큰 차에는 어떤 엔진과 어떤 미션이 장착되어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V6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국내에 들어오진 않고요, 가솔린 6기통 가솔린만 국내에서 출시가 되고 익스페디션 모델은 플래티넘 단일 트림으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익스페디션은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이 바로 이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 가장 풀옵션 최상위 익스페디션만 수입이 된다,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 모델이 있고 조금 더 긴 롱 휠베이스 맥스 모델이 있습니다. 맥스 모델은 또 국내에 들어오진 않고 기본 휠베이스 모델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기본 휠베이스인데도 전체 길이가 5.3m라는 엄청나게 긴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고, 트랜스미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을 위해서 10단 변속기를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공인 연비는 7점 후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크기가 크기인 만큼 연비 효율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를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비를 기대하고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가 7점대가 나온다라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출력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출력은 405마력에 66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현재 시내 주행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한 그런 심장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내에서 출력이 답답하다거나, 물론 고속을 타봐야 알겠지만 시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직까지는 출력에 있어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고, 또 출력이 400마력이 넘어가면 차량이 정말 크더라도 그렇게 출력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405마력에 66토크로 평균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큰 5.3m의 덩치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모노코크 유니바디가 아니라 바디온 프레임 바디 방식의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의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승차감이 불편하진 않을까, 그리고 코너시에 롤링이 있거나 운동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뭐 오늘은 시내 주행만 하는 거고 간단하게 타보는 거라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로 시내 주행을 하시고 주말에만 이 차량을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시내 용도로 타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바디온 프레임이어서 차가 정말로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는 물론 좀 더 넉넉히 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도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방지턱을 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질감이 든다거나 휠베이스가 길고 전장이 길어서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 장점은 바로 견인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차량 고려하시는 분들, 일반 출퇴근용으로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레저용이라든지
그 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이 고려하시는 차종이 바로 이 익스페디션일 텐데, 이 차는 거의 동급, 동급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급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견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견인력이 무려 4.2톤이라는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웬만한 트레일러는 다 끌 수 있을 정도 엄청난 견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니바디는 이렇게 높은 견인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견인력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견인력에 특화된 모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또 감사하게도 지원해 주신 또 저랑 친분이 깊은 딜러분이 계십니다. 바로 포드 링컨 신사전시장에 계신 유성찬 과장님인데요. 유성찬 과장님 덕분에 또 이렇게 차량을 지원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포드 익스페디션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드나 링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성찬 과장님께 연락해 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익스페디션에는 또 오토 스탑앤고가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정차했을 때는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 발 떼면 빠른 속도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연비 효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큰 차들은. 그래서 이렇게 오토 스탑앤고도 적용되어 있는데 따로 오토 홀드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버튼식이라든지 한 번 더 꾹 밟아서 홀드를 거는 오토 홀드까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 홀드는 빠져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스타렉스가 있는데 스타렉스보다도 더 높은 시야를 보여줘요. 스타렉스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눈 밑에, 이 제 어깨 밑에 있다라는 걸 이 익스페디션을 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익스페디션을 운전하는 또 그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전폭이 정말 또 커서 도로가 꽉 차는 느낌이 들고, 이 차선 변경할 때 아직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자주 변경하기보다는 한 차선으로 꾸준히 가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고요. 가운데만 디지털로 되어 있고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에 있어서 풀 디지털이면 물론 좀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디지털 계기판도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 않은 7인치, 8인치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송풍구 디자인도 정말 큼지막합니다.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또 포드의 대표 픽업 트럭이죠. F150이랑 바디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F150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송풍도 굉장히 크고요.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시트 타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7인승이랑 8인승으로 나뉘어요. 7인승은 캡틴 시트가 적용이 되고 8인승은 벤치형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8인승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7인승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뒷좌석 시트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7인승 벤치 시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3열 공간이 일단 풀사이즈 SUV다 보니까 엄청 넓어요. 제가 잠깐 타봤는데 머리도 안 닿고 무릎도 안 닿습니다. 정말 성인 남자 2명은 편하게 타고 3명까지도 약간 이렇게 붙어서 타면 충분히 성인도 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공간을 보여주고요. 8인승 같은 경우에는 또 벤치형 시트이기 때문에 뒤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 아이가 2명이면 한 명이 2열 시트에 눕고 다른 한 명은 3열 시트에 옆으로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차량이 바로 이 포드 익스페디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차인데 1억 5천 정도 하지 않을까 하실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차의 가격은 8,24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9천만 원도 안 해요. 취등록세 7%를 하더라도 9천만 원 안의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포드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9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엄청난 차량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딱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큰 차 혹은 나의 레저를 위해서 큰 차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1억 미만의 이런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금액을 가지고 출시했어요. 그래서 8,240만 원, 8천만 원 초반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이런 SUV는 정말 없습니다. 국내에 없어요. 풀사이즈 SUV도 없을 뿐더러 미국에서 이 플래티넘 모델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미국보다도 700만 원 더 저렴하게 국내에 들어왔다고 해요. 가솔린 엔진으로만 들어왔다라는 것도 이 익스페디션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기통 가솔린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정숙하고 실키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정교하다거나 섬세한 느낌은 아니지만 디젤 엔진보다는 좀 더 주행 성능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역시나 워낙 큰 차량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브레이킹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브레이킹이 들어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급작스럽게 밟는 경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브레이킹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은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라서 조금 차량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정교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디온 프레임 차량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차와 차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방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삐삐 하면서 경고를 해줍니다. 이런 안전사양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방에 대한 안전사양과 좌우 사각지대 어시스트, 또 사이드미러도 엄청 커요. 사이드미러가 정말 웬만한 여성분의 머리 사이즈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제 손보다 큰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파일럿 360도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가 크지만 안전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신다면 운전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때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주차 폭이 좁은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데 가실 때는 주차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이 상시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타기에도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고 드라이빙 모드도 7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토앤홀이라든지 샌드, 스노우 이런 모드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도로 주행을 하기에도 적합하지만 그런 오프로드에도 아주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유성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오프로드 차량들은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모래도 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부에 이물질들이 많이 묻게 되는데 그러면 또 녹이나 부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코팅을 해놔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포드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하부 부식이나 녹 같은 부분도 많이 보완이 돼서 오프로드를 편하게 즐기시기에도 그런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좋아하시거나 그런 레저, 수상 레저라든지 다양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특화된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SUV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카페나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익스페디션 고려하시는 분들은 보통 큰 사이즈 SUV를 이미 타고 계시더라고요. 익스플로러라든지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미 큰 차를 타고 있는데 더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익스페디션 한번 사볼까 계약했습니다 이런 후기가 많이 올라오던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안성맞춤인 차가 이 차가 아닐까 싶어요. 또 이 차뿐만 아니라 또 내비게이터까지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국내 풀사이즈 SUV의 선택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기에도 정말로 이 공간이 너무도 넓고 시트도 되게 편해요. 시트 편하고, 그리고 플래티넘 모델이라서 생각보다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가죽이라든지 이 도어 마감, 이런 패널들에 있는 소재들이 싼 티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큰 SUV는 좀 싼 티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플래티넘 가장 최상위 등급 모델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엄청 큰 차가 가니까 차들이 아주 잘 비켜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네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 보겠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좌우로 출렁이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고, 정말 모하비보다도 훨씬 높게 있고요. 그냥 웬만한 차가 다 이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를 시승하는 느낌은 정말 또 새롭네요. 적당히 또 사운드도 있어요. 아무래도 6기통 가솔린이고 또 미국 차다 보니까 엑셀링을 살짝 했을 때 따로 배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배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엑셀링을 해보면 확실하게 반응이 있습니다. 미국 차답게 나름 또 그런 터프한 운전하는 감성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익스페디션은 오프로드 성능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사운드 시스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사운드 시스템도 뱅앤올uf슨 12개의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을 가기에도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보닛의 높이가 거의 170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의 높이,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 한강공원에 주차를 할 건데 이런 풀사이즈 SUV를 주차하는 느낌은 어떨지, 주차할 때
서라운드 360도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주차를 하는데 많은 행인분들께서 이 차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신기한데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차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들 시선을 주고 계세요. 주차를 했는데 거의 폭에 꽉 찬 것 같아요. 지금 전시장으로 시승을 잠깐 마치고 복귀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열 타 있는데 2열의 승차감과 상열의 승차감도 간단히 타보고 한번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지턱, 2열 방지턱 넘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2열 방지턱도 편안하고 크게 뭐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정말 편합니다. 여기는 레그룸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앞좌석을 조금 밀어넣긴 했는데 정말 거의 쇼퍼 패키지로 써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의전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넓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공간도 터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복도 느낌이 날 정도로 넓은 터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공간은 한 뼘하고도 반 뼘 터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뒷좌석 승객이 갈 수 있다는 게 캡틴 시트의 또 장점이죠. 벤치 시트는 이게 1열로 이어져 있어서 이런 팔걸이가 없긴 합니다. 팔걸이는 없지만 좀 더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있으시다면 여기 있는 벤치 시트를 쓰는 건 추천드리고, 아이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캡틴 시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가 크면 굳이 이렇게 넓은 시트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앉아서 가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열도 높았지만 2열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1열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은 느낌이 들고,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차들 모하비도 더 낮고 웬만한 차량들이 카이엔도 더 훨씬 낮게 있죠.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니까 정말로 기분 좋네요. 뭔가 엄청 소재라든지 그런 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딱 프라이빗한 시트가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고급스러움. 위에 헤드라이너 컬러도 베이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베이지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전혀 8천만 원짜리 차라는 느낌은 없어요. 외관을 봐도 그렇고 내부를 봐도 그렇고 2열 승차감은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3열로 가서 3열 승차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익스페디션 3열에 타봤습니다. 3열은 2열보다는 조금 헤드룸이 더 낮긴 해요. 근데 낮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머리가 닿아서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3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서 팔을 이렇게 걸어놓고 나름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되게 제가 3열 타본 차 중에는 가장 편한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한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익스페디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3열을 보면 3열은 이렇게 3명까지 앉을 수 있게 1명, 2명, 3명까지 이렇게 시트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퀼팅도 3열도 고급스럽게 다 되어 있어요. 3열이라고 따로 차등을 두진 않았고 3열도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2열 시트 접을 수 있는 레버도 있고 여기 컵홀더 다 마련되어 있죠.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것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놔도 되고요. 여기는 뭐 물컵을 놓고 휴대폰 놓고 3열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3열에서 바라본 느낌은 이런 상태고요. 3열도 무릎 공간이 이 앞에 시트를 좀만 더, 앞에 엄청 넓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가 엄청 넓어서 앞사람이 조금만 앞쪽으로 양보를 해주면 뒤에도 정말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되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 뻗고 가면 좀 더 편한 포지션이 나오겠죠. 이렇게 뻗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그래서 3열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트렁크는 이 정도, 3열을 세우면 이 정도가 나와요. 이쪽 시트의 벨트는 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이렇게 감아 내려올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넘을 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겠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렇게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걸이도 마련되어 있고 에어컨 송풍구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날이 좀 더운데 여기도 송풍구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시원하고
실내 조명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있으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2열과 3열 승차감 모두 한번 경험해 봤는데 네, 성인 남자가 앉아도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의 2열과 3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열의 승차감도 물론 시내 주행만 해봤지만 2열보다는 확실히 조금 3열이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